삼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초란 한의학에서 상초, 즉 가슴, 중추는 윗배, 하초는 아랫배의 세 곳의 위치를 말합니다. 각 초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건강 상태나 질병 진단에 있어서 상초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 합병, 근심, 걱정의 감정적 요인이 높아질 때 상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중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소변량이 줄고 잔뇨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하초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초의 역할은 횡격막 위의 장기를 말하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과 폐는 혈액순환과 호흡을 주관하며 인후, 기관지, 식도 등의 상초라고 합니다. 또한 호흡기, 심혈관, 정신질환과 같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현대인에게 흡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폐의 기능이 떨어져 감기, 코로나, 가래, 기침, 폐렴의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초의 역할은 횡격막과 배꼽의 사이를 말하며 음식물 소화와 흡수 작용을 담당하는 부위로 비장과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과 수액을 흡수한 후에 천과 탁을 가려서 탁은 대변으로, 천은 소변으로 배출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내 수분을 흡수하고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하초의 역할은 뼈의 아랫배 장기를 말합니다.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여 체내 수분 균형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고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이 하초에 있으며 양기가 부족한 남성 경우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요실금, 자궁, 생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초의 기능을 높여주는 혈자리입니다. 관충혈은 약지손가락 손톱 뿌리 외쪽 모서리에 있으며 지압이나 뜸을 뜰 때는 양손 모두를 지압과 뜸을 떠야 합니다. 관충혈은 머리에 압이 높아 터질 것 같은 두통과 눈이 빠질 것 같고 이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다친 적도 없고 어디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적도 없는데 두통이 오는 경우 약사나 의사님이 권유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합니다. 땡이도 개선이 된다면 땡이나 며칠 후 또다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유 없이 통증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두통이 오는 이유와 원인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통은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관충혈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막힌 혈을 뚫어줘야 합니다. 즉 약지손가락 끝 관충혈이 막혀 있어 올라간 혈이 내려오지 못해 머릿속에서 열압이 높아지니 두통이 오고 눈이 아프고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과 백내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머리가 빠지면서 불면증이 유발합니다. 또한 입안이 마르고 햇바늘이 생기고 목이 아프고 오십견이 오면서 팔이 아파 올 수 있는 증상이 예상됩니다. 관충혈을 지압할 때는 지압봉을 사용하여 효과적이나 없을 때는 손가락으로 아프게 누르면서 설설 돌려주세요. 아픔이 풀리면 통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문혈은 손등 네 번째와 새끼손가락 사이 가장자리 위쪽 오목한 곳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했을 때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오목한 곳을 말합니다. 앵문혈은 한의학에서는 머리를 지탱하는
목, 뼈의 근육과 혈을 관리하는 혈자리로 현대의학에서는 갱추통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지압하면 목과 어깨, 팔의 근육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눈, 코, 입, 인후통의 혈자리로 주변 근육들을 이완하고 손목, 손등의 통증과 손마비, 손경련, 신경통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헛배가 부를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어렵고 목이 뻣뻣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뒷머리 한쪽이 쑤시면서 구토를 하려는 느낌이 있을 때, 목, 어깨, 견갑골 부위가 걸리거나 뻣뻣하고 통증이 있을 때, 기관지염, 천식, 기침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양 삼초경은 약지 손가락 끝에서 손등을 거쳐 팔, 어깨를 지나 쇄골을 거쳐 단중에 들어가 심포에 연결되고 다시 돌아나와 목들미와 귀 뒤를 한 바퀴 돌아 눈썹 바깥쪽 끝으로 들어가 족소양 담경과 연결이 됩니다. 정제혈은 손등에 위치한 혈자리로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 손등의 뼈 사이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의 가로손목과 같은 반대쪽 위치이며 지압을 할 때는 지압봉이나 손가락으로 혈자리를 아프게 누르면서 돌리세요. 아주 아파하는 분들은 그 혈이 막혀 있다는 결과로 머리와 목, 어깨, 팔의 근육이 갱직된 증상입니다. 지압을 하게 되면 갱직된 근육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기로 인한 목의 후들림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목, 어깨 통증을 완화하여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슴에 위치인 상추의 막힌 기운을 뚫어줄 효과가 있으며 멀미가 있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때 지압하면 개선될 수 있고 상추의 심장 기능을 완화시켜 고혈압과 저혈압에 도움이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열을 낮추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막힌 혈이 뚫어지면서 기혈의 순환으로 오직견 및 어깨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굳은 어깨 관절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해서 증상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 중이염, 기병, 손 통증, 인후염, 편도선염, 허리 통증에 유의하며 심장의 열이로 머리로 올라가 심한 통증을 완화하고 눈이 아프고 귀에 소리가 나는 것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허리와 무릎의 혈액순환이 순조로워 관절의 통증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계혈은 새끼 손가락 라인으로 주먹을 쥐었을 때 생기는 손바닥 주름의 끝 지점의 오목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계혈의 효능은 뒷머리, 목, 어깨와 연관되어 있어 갱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팔,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마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두통, 목, 디스크, 어깨, 걸림이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에 아프고 걷기가 힘들 때, 목이 뻣뻣하고 좌우로 돌리기가 어렵고 거북목의 증상이 올 때, 입에서 냄새가 나고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면서 오줌을 자주 누울 때, 이명이 있고 정신분열로 깜빡깜빡할 때, 눈에 핏줄이 생기고 눈이 흐려오고
눈이 까끌까끌 할 때 이런 증상의 원인은 심장의 열이 가열되어 목의 동맥을 통해 가열된 열이 올라가서 다시 정맥을 통해 내려오는 과정의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간충, 액문, 중저, 후계, 외관을 혈 어느 한 혈과 기가 막혀 근육의 영양과 산소 결핍으로 경직되어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런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MRI 영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니 몸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통증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양지혈은 손등의 손목의 주름살 가운데 오목한 곳에 있고 손바닥과 손등, 손과 팔에 연관된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몸의 양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억력이 약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즉, 두통, 편두통, 구토, 안구 건조증, 안구염, 안구통, 눈 핏줄의 개선이 될 수 있고 목 부위에는 목걸림, 목심, 인후염, 감기, 구내염, 치통, 또 심장 쪽 부위에는 심장 불안증, 가슴 두근두근, 심장병, 안매마비, 또 간 쪽 부위에는 간염, 간기능장애, 간경화증, 담석증이 있고 어깨, 팔 부위에는 손목통, 팔꿈치통, 어깨 걸림, 어깨통,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되고 심보 쪽 부위에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등에 해당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따뜻해지며 열을 내리고 정신을 깨워주며 인후와 혈을 이롭게 해주며 근육을 풀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양기를 보양하고 기를 이롭게 해주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만 할 것이 아니고 양쪽 손 모두를 매일 수시로 아프게 누르면서 설설 돌리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외관혈은 손톱, 손목, 주름으로부터 몸쪽 방향으로 5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혈자리로 두 개의 뼈 사이 오목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지 혹은 검지를 이용해 해당 부위를 눌러주면 아픔이 느껴지며 인체 외부의 관문에 이상이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고 감기, 기관지염, 인하선염, 중이염, 이명, 각종 피부 질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를 치료하는 명혈로 알려져 있고 눈에 보이는 질병의 상태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피부염, 두드러기, 아토피, 극심한 여드름, 가려움 등의 효과가 있고 머리가 아프고 이명이 오고 귀에 소리가 나고 잘 듣지를 못할 때 몸이 한쪽으로 마비 증상이 오고 횡격막 위쪽의 호흡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외관혈을 시합해 보세요. 이런 증상은 예견하지 못한 일로 업무 중에 스트레스와 화를 참고 삭히는 과정에 심장에 열이 쌓인 증상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진 결과로 외부의 침자를 방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약이나 영양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약과 영양제를 원하지 않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뇌간혈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포경혈입니다. 손목 주름에서 팔꿈치 쪽으로 약 5cm 정도 올라간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로 두 개의 힘줄 사이에 있습니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다스리는 혈자리로 특히 심장이 가열되었을 때 진정시키는 중요한 혈입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 합병, 근심, 걱정, 혈압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의학에서는 뇌간혈을 자극함으로써 심신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심장과 소화기관, 정신적인 안정을 관장하는 주요 경혈로 알려져 있어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뇌간혈은 소화기관이나 관련이 있어 소화불량이나 복통, 역류성 식도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장열이 머리로 올라가서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열이 내려주는 안정을 찾게 하는 혈자리로 항상 가슴이 뛰고 맥박이 올라갈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 필히 지압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마비, 불면증, 중풍 예방에도 관련이 있으며 모든 혈자리는 양손과 양발에 있으며 지압을 할 때는 모두 아프게 누르면서 설설 돌려주면서 매일 수시로 지압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우선 급한 것부터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하는 일과 속에서 마음도 몸도 연일 피곤함이 계속되는 생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꿈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많은 분과 SNS로 건강 상담을 하다 보니 상상 외로 젊은 분들이 수많은 질병과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가장 많은 건강 질문은 첫 번째가 감기, 기침, 가래 환자가 많고 두 번째가 머리 두통이며 세 번째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네 번째가 생리통으로 고생하십니다. 그 밖에 여러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질병도 있으나 이것은 저희 소견일 뿐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이의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만성 질병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단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 진통제나 안정제만을 처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원인 규명이 정확해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자리를 공부하다 보니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 하락으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막아낼 힘이 부족하여 질병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영상을 만들었으니 지압해 보시고 좋아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